be blinded by the lights. We came to shine here. Watch it look daytime in the night. We bring the vibes here. We full of life, you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They hate and say we went and changed. I stay the same, you must be blinded by the light.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바리스타 액세서리 제작 계기 및 결론편입니다. 우리는 작은 변화를 통해 균일하고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추출을 위해서는 많은 변수들을 이해하고 그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안정한 추출이라 함은 채널링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바리스타의 테크닉 그리고 머신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원인을 찾는다면 테크닉 부분을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 테크닉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라면 패킹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진행하는 그루밍을 많이 했지만 바리스타들마다 다른 동작 그리고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는 다양한 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디스트리뷰터라고 칭하는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스트리뷰터들이 존재하고 베이스 형태에 따라 추출 수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채널링의 원인을 관찰하고 확대했을 때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회사와 협업하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균일한 샷을 내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고 과학적 수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매번 저를 흔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팩트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이야기한다면 이 영상은 아마도 10부작으로 편집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 바스켓 내부의 밀도를 균일하게 만들어 변수를 수월하게 통제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징 시 도징컵을 사용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분쇄빈을 포터필터에 받는다면 바스켓 중심부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밀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툴을 올리는 순간 중심부가 가장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물의 투과율은 바스켓 사이드 부분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샤워 스크린의 형태 혹은 샤워 스크린 볼트 성향에 따라 변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스의 중심부가 약간 들어가게 만들었고 중심부에 3개의 축을 만들어 원두가루를 웨이브 쪽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레벨링 툴 회전이 우측으로 돌아간다는 전제하에 웨이브는 위로 굴곡지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바스켓 사이드 부분으로 분쇄가루를 보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날에 세워져 있는 각도에 따라 중심, 좌우, 상하, 밀도의 분포 차이가 심했고 파여있는 라인 깊이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라인선을 제외한 굴곡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제품의 베이스를 완성시켰습니다. 측정한 결과 22g 바스켓에 22g 도징, 베이스 높이를 0.9로 설정 후 레벨링 툴을 회전시키면 중심 98.0108, 좌우측 97.1164, 상하 96.1424% 결과를 얻었습니다. 100%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일정한 압력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커피 가루들의 공급과 공기,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는 임의의 산소 수치값을 삽입하여 측정한 결과값입니다. 또한 본 결과값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점의 방향성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징량을 20g으로 한다면 중심 95.7331, 좌우 97.7002, 상하 96.7457%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말은 즉 각 나라별 원료의 밀도 그리고 로싱 포인트에 따라 부피가 다르므로 적합한 베이스 높이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3을 한다면 중심 99.2409, 좌우 98.8842, 상하 99.1022%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즉 바스켓의 밀도가 더욱 더 단단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분쇄를 키울 수 있고 향미를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베이스 형태에 따라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날의 각도를 세우게 되면 중심 97.0012, 좌우 80.2003, 상하 90.2721%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중심부로 쏠린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레벨링 툴 형태는 베이스를 많이 높이게 되면 밀어주는 현상으로 인해 평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완성 제품과 날이 세워져 있는 제품을 비교 시 날의 각도가 세워져 있는 것은 오바 도달까지 27초, 목표 추출까지 41초, 현재 형태는 오바 도달까지 24초, 총 49초의 추출이 완료가 됩니다. 즉, 오바 도달까지 시간은 바스켓 밀도가 무엇이 더 높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일 또한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약 3% 정도 현재 형태가 높았습니다. 측정값은 언제나 변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테스트한 결과 수치값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동일 조건에서는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 조금 더 성분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베이스에 커피가루들이 약간 묻어나오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날을 세우면 묻어나오는 현상들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바리스타이기에 수치값을 선택했고 묻어나오는 변수들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에 사용이 가능한 DLC 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DLC 코팅은 마찰로 인한 정전기를 줄여주고 베이스의 스크래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수세미와 칼로 긁어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비코팅과 비교 시 내마모성이 아주 높고 칼선 테스트에서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팅의 경도는 높지만 두께가 얇아 원소재 경도가 낮을 경우 압력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레포트를 전달받았습니다. 결론은 묻어나오는 것을 확실히 줄였지만 만족스러운 만큼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베이스가 탄생되었고 핸들 부분에는 베어링을 만들어 한 바퀴를 돌리며 0.1cm씩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설계하였습니다. 즉, 자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본 제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많은 데이터들을 얻었습니다. 제 결론은 채널링을 확실히 줄였지만 드라마틱한 결과물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니들 디스트리뷰터나 두오모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제품들이 디스트리뷰터라는 단어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트리뷰터들은 상부를 변형시킬 수 있다면 두오모 같은 제품들은 하부까지 변형을 시켜주게 됩니다. 다만 단점은 원심력으로 인해 바스켓 사이드 부분으로 쏠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회전 속도를 잘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정확한 분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뭉쳐있는 원두가루들을 펼쳐주기에 채널링 현상을 줄일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레벨링 툴과 동일 조건, 환경 속에서 추출 시 오바라는 압력 도달까지는 못하고 4바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링 툴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판도 받아들여야 되는 가슴 아픈 일들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닌 저의 명예적인 부분과 제가 궁금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제로티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템퍼를 생산하는 유명 브랜드인 풀만사와 협력하여 벙커만의 템퍼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명예스러운 일이죠. 풀만사는 벙커만을 위해 새로운 베이스를 생산해 주었습니다. 커피가루를 분포시킨 상태로 고정시키거나 큰 공급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템핑입니다. 바스켓 내부에서 가장 취약한 밀도는 사이드 부분입니다. 당연히 환경에 따라 추출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의 이동은 자연스럽게 밀도가 약한 부분으로 향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균일한 적심 효과를 위해서는 중심부의 밀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결론은 베이스면에 표현된 라운드 앤 라운드는 일정 깊이를 만들어 그 부분이 템핑 시 밀도를 약하게 만들고 물의 흐름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빅스텝 베이스 측면의 형태는 템핑 후 템퍼 제거 시 발생되는 진공 형상도 개선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사실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일반 베이스와 비교 시 추출 수율은 평균 1%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유의미한 결과죠. 비슷한 것 같지만 추출 양상에서는 채널링이 보완되었다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추출되는 과정도 관찰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템핑 후 커피 퍽의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아무튼 우리는 에스프레소 추출 시 여러 동작보단 간결한 동작을 통해 균일하고 완벽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모든 순간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ing a good day.